자, 프리미엄 4천인데 500만 원에 다운 계약하자고 하니까 실수요자는 아, 이거 내가 사야 되는데 다운 계약을 하면은 이거 불법인 거 뻔히 아는데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야 당연히 불법이고 다운 계약서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좀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 다운 계약서, 불법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다운 계약서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미치는 효과,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매일경제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2021년 6월 13일 기사입니다. 6월 13일이니까 이제 라이브 한 14일 월요일에서 전날 1일 전 기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서머리 되는 거 잠깐 볼게요. 자, 분양권 양도세 인상 후폭풍, 비규제지역 분양권 품귀에 매도자 다운거래 요구 배짱, 불법 강요에 실수요자 울상.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를 보는 이유가 어떤 건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통 피라고 하죠. 뭐 속칭 청무피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청무피사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자, 청, 무, 피, 사. 이게 뭔가 이제 한자로 적으면 더 있어 보일 것 같은데 한자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게 한자가 아니거든요, 얘가. 자, 청약은 무슨 청약은 무슨 말이냐? 피 주고 그냥 살아. 자, 이게 굉장히 그 청약 당첨이 안 되고 청약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자조 섞인 그런 문구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정말 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굉장히 동의를 좀 하고요. 자, 피가 4천만 원인데 실거래 신고를 500만 원에 하자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알아보는 물건인데 매물이 없어서 고민됩니다. 내 집 마련하려면 불법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아니 나는 이런 불법에 내가 동조하고 싶지 않다. 매도자가 이거를 팔았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냐. 나는 그냥 소위 말하는 정상 물건 전부 다 신고하는 이걸 하고 싶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저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거죠. 자, 이달 초 경북 포항 F 아파트 분양권 알아보던 주부 김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다운 거래를 제안받았다. 지난 4월 분양한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없어서 최근 분양권이 시장에 나왔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외주 투자자들이 초피, 이제 이쪽에서 쓰는 말입니다. 초반에 붙는 프리미엄, 줄여서 이제 초피라고 합니다. 초피에 싹스를 하면서 프리미엄이 치솟고 매물이 풍기를 보였다. 청약에 떨어진 김 씨는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분양권을 사려고 했는데 매도자가 다운거래 없이는 안 판다고 버틴 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아져서 매도자들이 다운거래를 요구하거나 양도세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한다면서 매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때 생소한 용어가 나올 거예요. 매도자들이 다운거래를 요구하거나 양도세를 부담해 달라고 한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 계약은 실거래보다 낮게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걸 말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실거래가액을 그대로 적되 매도자가 내야 될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요거 좀 어떤 건지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자,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운 계약인데 불법입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자, 불법 다운 계약. 자, 매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B 매수자에게 이렇게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P를 붙여서 기사에 나온 대로 4천만 원을 이렇게 넘기고
매수자가 이 가격을 그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요 P 4천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그냥 신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초피 있지 않습니까? 초피를 1,000만 원에 주고 샀다고 합시다. 초피를 1,000만 원에 주고 사면은요, 요게 이제 차액이 3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3천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내느냐? 70%, 60%를 냅니다. 자, 70%, 60% 내기 때문에 이 차액 3천에 대해서 7, 3, 21, 2,100만 원, 아니면 1년 지나면 6, 38, 2년 지나도 기본 세율 없이 60%, 3년 지나도 60%, 비조정도 60%, 조정, 비조정 그냥 싹 다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운 계약을 이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500에 쓰자. 이게 이제 다운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초피를 500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양도세 하나도 안 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매수자가 이제 황당한 거죠. 아니,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불법 다운 계약이에요. 요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지금 이 중간에 이 거래하는 중개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중개업자. 이게 만약에 다운 거래가 걸렸다. 이게 걸렸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쪽에 매수자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과태료 플러스 심지어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요. 이거 꽤 세요. 셋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아직 남았어요. 이 매수자가 아까 기사에 실수요자라 그랬죠. 그래, 나 어차피 잘못하긴 했지만 이거 새 아파트고 내가 오래 살고 싶고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나는 그냥 1주택자 비과세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요 비과세 날라가요, 이게. 그냥 끝납니다. 아주 그냥. 그냥 끝나는 거야, 아직.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은. 근데 이제 이 기사에는 이제 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뭐 약간 TMI이긴 한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아니 4천만 원에 되는 거를 500으로 이렇게 다운 계약 쓰면 3,500 어떻게 되는 거냐. 통상 이 3,500은 무조건 현금입니다. 무조건 현금. 막 계좌이체도 아니에요. 그냥 돈다발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저 3,500에 대해서는 그냥 없는 거래인 거죠. 무슨 영수증을 뭐 주고받고 그런 것도 없고요.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다운 계약서가 나중에 언제 걸리는 거냐? 나중에 이 사람이 다운을 쓰니까 금액이 낮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취득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팔거나 양도세를 낼 때 이게 억울해가지고 가끔 이거를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내가 다운 계약서 썼다. 그러면 이 다운 계약서 이 쓴 사람한테는 과태료는 면해줍니다. 이건 날려줘요. 근데 비과세는 뭐 여전히 못 받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잡힐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게 우리 무슨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막 범죄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너무 막 디테일하게 나오면은, 야, 뭐 범죄 조정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그런 댓글도 있는데, 설마 이 방송이 그런 거를 조정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자, 불법 다운 업계약서는 하시면 안 돼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있어요. 이게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있어요. 자, 역시 이번에도 A가 매도자, B가 매수자입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이렇게 하는 경우, 업계약서 이건 불법인데요. 공급자,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물건이 없는 경우에 이 매도자가 간혹 이 매수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 B가 양도세 부담을 해달라. 본인 거를. 본인 A의 양도세를 부담해달라. 이렇게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는데 이게 5억에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요 2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을 매수자 A가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합법.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매수자는 요 A가 원래 내야 되는 양도세까지 부담해가지고 요거를 취득가로 가져가야 돼요. 취득가로. 자, 그런데 여기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매도자가 너무 이 매수자한테 부담을 다 시키려고 요 5천만 원 매수자한테 던졌잖아요. 그럼 이거 5천만 원에 팔았을 때 요 5억에 팔았을 때 요 5천만 원 요것도 플러스 시켜야 되거든요. 양도가에다가. 근데 이거 가끔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세금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온 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물건이 없고 매수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는 다운 업계약서는 전형적인 불법인 거고,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하는 케이스는 뭐 합법이에요. 이거는 그 양도세 신고할 때도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매도자들이 요거 자기가 떠넘긴 요거를 양도가에서 빠뜨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어렵죠. 이 계약이라는 거는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자, 이제 불법은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건 아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면 이런 시장이 벌어지는 건지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 분양권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 분양권에 투자자들이 몰려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운 계약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전매 금지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규제가 이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제 돈을 굴리려는 투자자, 혹은 이제 좀 과하게 하려는 투기 수요. 사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몰리면서 비규제 지역 분양권에 이제 투자자들이 몰려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다운을 받아들인 실정이다라는 거죠. 자, 포항 F 아파트가 비규제 지역에 이어서 당첨자 계약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의하면 이 아파트 분양권은 지난달부터 한 달간만 242건, 전체 가구 수의 약 10.2%가량이 손바뀜됐다. 이러다 보니 전용 84제곱 기준 프리미엄이 4천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제가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높은 확률로 저 프리미엄이 4천이라고 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중요한 게 실수요자들이 붙어버리면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거는 해당 물건의 입지라든가 투자 가치에 대한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달부터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됐는데, 분양권 양도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기사가. 이건 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 60% 양도세 물어야 되고,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 양도세를 적용되는데, 이달부터는 조정 비조정 간 양도세를 차등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 매긴다. 이거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건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워낙 자주 바뀌니까, 자, 이제 6월 1일 21년도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자,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50%입니다. 분양권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년 넘어도 이거 기본세율 안 돼요. 그냥 중과예요, 중과. 비조정인 경우에만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그리고 2년 넘으면 기본세율이 들어가요. 그런데 조정 따라 다르고 비조정 따라 다르고 금액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까봐 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년 미만 70,
여기는 지방세 붙이면 77입니다. 1년 넘어서 2년 60. 2년 넘어서 기본세율? 아니 60. 그냥 60. 그냥 60. 등기 전까지. 등기 전까지. 제한이 없어요. 조정 비조정 불문하시고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금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분양권 양도가 2주택자가 기본세율 20% 30%에서 30%포인트 준 걸? 이거는 그냥 일반 과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조금 약간 그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도 좀 이게 다른 게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양도세율이 지금 70% 60%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방세 붙으면 얘가 이제 77, 66이거든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34%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아니면 23%. 34% 아니면 23%만 가져가고 나머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너무 지나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유발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유럽에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려고 창문에다가 세금을 달았잖아요. 많이 나오는 사례가. 창문에다가 세금을 매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다 없애버렸죠. 집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다운 계약서를 지금 쓰자고 하는 거죠. 다운을 쓰고 나머지 그 현금 달라는 거죠. 자, 포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비교적 피파리, 이런 용어가 있구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 사람들은 단타 치면은 70% 세금 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다운 거래 하려고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양도시 세금 더 내게 되므로 다운 거래는 조심해야 된다. 세금만 더 내는 거 아닙니다. 저거 걸리면 비과세 못 받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운 거래는 지자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가산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 내야 되고 다운 거래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에 처한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건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매수자가 가장 큰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불법 다운 계약 이렇게 했을 때 요거 걸리면은 이쪽 과태료 영업정지 되지만 이 매수자는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다. 해당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먼저 불어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봤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보충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 보충 기사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디서 가져왔냐면 한국경제에서 가져왔어요. 1번은 매일경제, 2번은 한국경제. 여기 보시면 이제 6월 8일자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만 볼게요, 이거는. 자, 이번 달부터 22년 6월부터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됐다. 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했다. 그러니까 5월달. 왜 그러냐면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도세율이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전에 빨리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죠. 1일부터 다주택자 단기 보유자 최고세율 75, 70으로 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그 분양권 양도세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5월달, 이제 6월 1일 되기 전에 막판 거래가 활발했던 걸로 나타났고, 그 당시에도 이미 5월달에 저렇게 세금 많이 올라가면 6월달에는 두 가지였었거든요. 어떤 기사들이 되게 많았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런 거였어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6월 1일 날 세금이 너무 만약에 빡 뛰어버리니까 이때는 뭐 50% 했던 게 이때는 6월 1일 넘어가면 70% 60%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려했던 게 야, 이거 매물 안 나올 거다. 매물 안 나올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부담 전가시킬 거다. 이거 나왔어요. 너무 이거 뭐 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세부담 전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 비과세 날아갈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달은 5,261건, 2월 달 5,053건, 3월 4,609건, 4월 5,393건인데 5월 달 보니까 6,578건. 와우.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5월 달에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고 6월 1일 앞둔 지난 4월부터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리면서 수치가 반등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 보유자 중에서 아 내가 저렇게 고율의 양도세를 내느니 그냥 지금 팔자라고 던지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좀 늦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냥 다운 써야겠다 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여경이 부동산 114 소송연구원은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부터 포함되고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6월 1일 중과세 적용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거래가 몰렸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면서 좀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전년 대비도 같이 봐야 돼요. 전년 대비랑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지금 그 경제 약간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막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분양권 양도 이거는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게 단기 세율 같은 경우에도 중과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해서 과세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례에서는 포항이었잖아요. 비조정이었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아까 우리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이 집값 가격도 뭘로 결정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price, quantity. 자, 이제 수요는 이제 내려가죠.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이 내릴수록 수요는 많아지니까. 그리고 사실 집값에 대한 공급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그냥 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그냥 무난하게 할게요. 공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규제를 보면은 이 수요 억제책이었거든. 수요 억제책. 지난 4년 동안 이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래량은 이게 줄어들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여기 내려가요. 그래서 규제가 나오면 약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공급이 너무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공급이 이렇게 확 줄어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 왜 그리고 있죠, 이거? 자, 이게 공급이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은 이때가 첫 번째 균형점이었잖아요. 이쪽이 이퀄리브리엄 1. 근데 나중에 얘가 이렇게 만나버려.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3.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 상태에서 되니까 거래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안타깝게도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약간 올랐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 기울기가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엄청 올랐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올랐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 보셨을 건데 오랜만에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수요 공급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당근 마켓 그리고 중고나라 그런 데가 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을까요?
여러분들 당근 많이 쓰시잖아요. 그 중고 거래하는 거. 왜 그거 많이 쓰세요? 내가 집에 안 쓰고 있는 물건 어차피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내가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도 이득이고 그 사람도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 경제학 논리에서. 뭐냐면은 계속해서 뭔가 거래가 자주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집은 그거 팔아서 쓸모없는 물건 없애고 집에 짐도 줄이고 현금도 가져가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는 또 필요한 거니까 그걸 가져가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분배가 되면은 자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좋아지는데, 좀 이걸 어려운 말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할 거냐. 제가 당연히 뭐 경제학자는 아닌데, 뭐 제가 경영학 전공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금 규제가 너무 심해 버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이 거래량 보세요.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올해 엄청 적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음성화 돼 가는 거죠. 나는 갖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게 좀 잘 유통이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몸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혈액순환이잖아요. 혈액순환이 좀 잘 돼서 이게 좀 잘 노폐물도 버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돈이 잘 돌아야 되잖아요. 더 좋은 쪽으로, 효율적으로.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은 이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보시면서 아유 저 불법 이렇게 하는 이 나쁜 놈들 이것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잘못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게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관련해서 또 재밌는 기사들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는 아직 안 끝났는데 5월까지만 놓고 보니까 작년하고 거래량 비슷한데 부동산 관련해서만 세금이 4조가 더 졌거든요. 4조가. 여러분 4조면 얼마 큰 돈인지 알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막 몇백조 하고 그러니까 되게 4조가 작게 보이실 텐데, 4조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GTX 노선 하나 깔 수 있는 돈이에요. 보통 5조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선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그 5월달까지만 봤을 때 4조 부동산 때문에 4조가 더 거쳤대요. 거래량 비슷한데 왜 그렇겠어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하반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게 세금이 더 오르니까 거래량이 이제 더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잘 이렇게 좀 돌아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거래도 잘 되고. 아시겠죠?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쨌든 불법 다운업 계약서 쓰시면 안 된다. 특히 이거 잘못했을 때 제일 가장 피해보는 거는 매수자다. 그 매수자분은 본인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좀 남아서 질문도 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보통은 요즘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친분들, 배지 있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 보고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멤버십 특강이 6월 20 며칠입니까? 25일 날 있죠? 6월 25일 멤버십 특강이 있고 6월 29일 날 명사 초청 특강이 있는데, 이번에 그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전문가 실무 많이 하신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양도세, 이게 소득세법 89조에 있는 건데 이거 의외로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입주권 비과세 그거 좀 하고, 아마 좀 더 나가서 입주권 아주 기본적인, 제가 쉽게 해달라고 해서 쉽게 뭐 어차피 필요하면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되니까 제가 출연료 지급 드리고 그러면 되니까 쉽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입주권 개념, 그리고 대체주택 비과세, 뭐 이런 거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멤버십 분들 그거 잘 활용하시고, 저와 이게 좀 더 줌 라이브 하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정규 과정 내일 모레까지만 접수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